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블록스의 상장이 내일 새벽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직상장이기 때문에 이 공모가가 없죠. 직상장은 공모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그때 돼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약 한 41달러에서 45달러 사이입니다. 하나 가치로 35조 원 정도인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로블록스는 이 Z세대라고 하죠. 미국의 초등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의 50% 이상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형 게임입니다. 일단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게임이 사실상 말이 게임이지 SNS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정말로 가상세계를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월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이제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 5천만 명 가량이 16살 미만입니다. 5천만 명 가량이 16살 미만이기 때문에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까지 스냅이라던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특히 SNS 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10대라던가 20대 초반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일수록 가파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스냅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블록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보통이 좀 이런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 대부분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적자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업 적자가 상당히 좀 부풀려진 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달라요. 그 매출액을, 영업이익을 재무제표 혹은 인식하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는 로블록스의 가장 큰 장점은 유튜브와 똑같죠.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들이 왜 컨텐츠를 만들어내느냐? 유튜브와 똑같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의 컨텐츠를 만듭니다. 뭐 게임이라던가 아이템 같은 것을 만들면 이거를 기존의 일반 사용자들이 사고 혹은 이용하면서 로벅스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 이 로벅스라는 것이 로블록스 안에서 쓰고 있는 그런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 로벅스를 어느 정도의 그런 자격을 좀 받게 되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용시간에 뭐 1000시간 이상 혹은 뭐 4000명 이상의 구독자 이렇게 좀 1000명 이상의 구독자 4000시간 이상의 시청시간 이런 식으로 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로블록스도 비슷해요. 로블록스도 일정한 그런 자격을 이제 받게 된다면 이제 이쪽에 대한 그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물론 이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다른 게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SNS 혹은 게임계의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사실상 이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이제 막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로블록스 플랫폼에서는 7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있고요. 1800만 개 이상의 게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봤을 때에도 과연 이 로블록스가 좀 안 좋아지게 되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맞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로블록스를 이용해봤고 특히 저는 모든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제가 직접 먹어본다거나 해본다거나 가본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저희 조카들이 초등학생 조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 조카, 남학생 조카가 있는데 남학생 조카는 이제 로블록스를 대부분 이제 남학생들을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고 직접 가봐서 같이 해보기도 했어요. 네, 주말간 이제 가서 같이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끊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로블록스를 좀 그만하게 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안에 이제 게임인들이 있는 것인데 이 A라는 게임을 하다가 질리면은
빅게임을 하는 곳이고, 빅게임을 하다 질리면은 C게임을 하는 곳이고, 이런 식의 게임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게임 기업들, 보통의 게임들은 이 게임이 질리면 완전히 접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 게임을 안 하는 겁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게임들이 1800만 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인기 없는 것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만들어진 게임만 5천만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로블록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다는 점. 특히나 그럼 이용 시간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게임이 많으니까 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지 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미가 없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하루 평균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56분이랍니다. 156분. 참고로 틱톡이 58분이고요. 유튜브가 54분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틱톡과 유튜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바타와 함께 이제 가상세계를 꾸려나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투영시킴으로써 게임과 SNS의 그런 특징을 아주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대들만의 전유물이라고 해서 그러면 20대, 30대 이용자는 없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있죠. 20대 이상의 이용자들 비율이 대략 한 20%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25세 이상의 이용자 수만 25세 이상의 이용자 수만 15%예요. 15%. 엄청나죠? 그러니까 10대와 20대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상대적으로 어른이죠. 어른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봐서 해봤는데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픽이 워낙에 후져서, 그래픽이 워낙에 어른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어서 재미가 과연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이쪽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 그 초등학생 남자아이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게임도 하고 디스코드를 켜고 이렇게 좀 게임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느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사용 시간을 이제 뺏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블록스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이 매출을 통해서 다시금 제작자들에게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커뮤니티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로블록스가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대부분의 비용을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하죠. 뭐 iOS라던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 대부분 25%가량의 비중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100%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25%를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25%를 이제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로블록스를 통해서 $100를 번다. 그럼 25달러를 개발자에게 주는 것이고, 25달러를 안드로이드나 iOS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 50%를 로블록스가 가져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압도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플랫폼 생태계를 키움으로써 이런 로벅스를 판매하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로벅스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로벅스를 로블록스에서 만드는 거예요. 로벅스 만드는데 1원도 안 들죠. 그냥 데이터 쪼가리일 뿐인데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혁신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이 로벅스를 받아요. 그 로벅스를 현금화 시킴으로써 생활을 합니다. 로벅스를 현금화 시킴으로써 로블록스에 있는 그런 현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로블록스 입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한계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봤어요. 근데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환율. 그러니까 볼게요. 일반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들이 1로벅스를 살려면은 1달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로벅스를 현금화 시키려면,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려면은 0.3달러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1달러인데 팔 때는 0.4달러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머리를 잘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로벅스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적자폭이 점차 커지고 있죠. 그런데 적자폭이 왜 늘어나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서버 관리 비용도 있고요, 개발자에게 주는 수수료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화가 많아지면서 현금화 시켜주는 그런 현금 지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매출액 대비해서 적자액인데, 이 매출액이라던가 혹은 영업이익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사람마다 달리 봐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한 대를 이제 대리점에 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곧바로 이제 현금 유입이 책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주라던가 건설업종, 특히 이쪽에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바로바로 매출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수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무제표에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참고하시면서 이제 투자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예요. 로블록스도 이게 총 매출액 계정으로 인식되는데 평균적으로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블록스 사용자로서 로벅스를 삽니다. 달러를 들여서 사는데 그 로블록스에 바로바로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벅스가 현금화 될 때를 기준으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의 로블록스에 나타나고 있는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적이 12개월 전 정도로 개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적자 폭은 바로바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적자로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비중액이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컸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장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중요한 건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비용을 늘리면 되는 것이죠. 비용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영업 적자를 키우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맞아요. 물론 이런 의심은 투자자로서는 좋은 겁니다. 지금 당장의 저평가 구간을 나타낼 수 있을지언정 가면 갈수록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2020년 이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80% 정도 상승했고요. 매년 정도 한 50% 이상씩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로블록스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2021년에 2020년도에 대한 매출액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임은 자명하고요. 물론 가장 큰 리스크로는 이제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블록스가 40달러 넘어서 50달러, 60달러, 100달러 이런 식으로 고평가되어서 상장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정상화되면서 로블록스에 쓸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로블록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고평가되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제 주가가 점프업 되어서 상장이 되지 않는 한은 저는 꽤나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다시피 결국에는 주가는 펀더멘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였을 때, 충분한 변곡점이 보일 때 그때 잡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다지 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5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게임 수만 1,000만 개 이상입니다. 1억 5천만 명 이상의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있고, 매일 평균적으로 매일 이용하는 시간이 156분, 유튜브가 50분 정도이면 엄청나게 많은 이용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메타버스를 이끌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나 관심을 가질만 한데, 그 외에도 사용자들의 직접 콘텐츠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로블록스 측에서는 대략 매출액의 50%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특히 요즘에 iOS라던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그런 인해 결제망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SK에서도 이제 인해 결제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나라마다 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요. 수수료가 25%예요, 25%. 내가 앱을 개발해서 그 앱으로 매출을 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드로이드라던가 아니면 iOS 측에서 25%를 가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iOS도 그렇고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다른 국가들의 핵심 기업들이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실은 점차 심화된다면 결국 이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좀 수혜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적자폭을 의도적으로 좀 늘림으로써 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있고, 세금을 감소시키면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40 내외로 만약 상장한다면 꽤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고평가로 상장이 될 경우에는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천천히 잡아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밝히다시피 로블록스는 게임이자 SNS예요. 게임이자 SNS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게임과 SNS를 융합한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간혹가다 로블록스가 마인크래프트를 따라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로블록스가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굳이 따지자면 마인크래프트가 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고 10대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20대들도 상당 부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확장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과거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는 10대들의 전유물이었죠.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들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 10대들은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유튜브가 컸던 것처럼 나는 비슷한 흐름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블록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메타버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